이 채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자금 3억, 그날 하루 만에 사라졌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노후자금 3억 원을 모두 잃었다. 평생을 모아 손끝으로 지켜온 돈이었고 늙어서도 남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 돈이 사라진 시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짧았다. 한낮에 잠깐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몇 번의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계좌 속 숫자는 순식간에 텅 비었다. 사람은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에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큰 돈이 오가는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누군가 대박을 냈다는 말이 들리면 그 뒤에 숨은 위험을 먼저 떠올렸다. 종이 통장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고 은행에서 안내받은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조용한 집은 때로는 편안했지만 때로는 불안이 자라기 쉬운 공간이기도 했다. 사람이 혼자일 때는 누군가의 확신이 더 크게 들린다. 그날 아침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뉴스를 틀어두었다. 뉴스 속 세상은 늘 시끄럽고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녀는 그런 장면을 보며 한 번쯤 혀를 찼다. 도대체 왜 저런 전화를 믿는지, 왜 가족에게 묻지 않는지, 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는지. 그런 말은 쉽게 나온다. 아직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전 중반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광고 전화가 아닐까 싶어 망설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은 한번 믿음을 준다. 자신의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관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지나치게 거칠지도 않았다. 그저 업무적인 확신이 묻어나는 톤이었다. 그 확신은 그녀에게 안전처럼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명의가 범죄와 연결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처음부터 겁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보호 절차를 안내하겠다는 흐름이었다.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방어하지만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을 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기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보다 문제라는 단어가 자리 잡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움직였다. 그 목소리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어떤 절차가 시작되면 계좌가 묶일 수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은 교묘했다. 겁을 주되 공포로 몰아넣지 않고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안도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침착하게 움직이면 아무 일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노후자금 3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이 흔들리면 그녀의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그녀는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다. 어쩌면 사기라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조차 불안했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은 단순한 지시를 따라가려 한다. 그 편이 덜 괴롭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끊으면 혼자가 될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혼란을 정리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녀를 안내해주는 동행처럼 들렸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문을 잠그는 손이 잠깐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해결될 일이라고, 조금만 지나면 끝날 일이라고,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노후자금 3억 원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돈이 사라지는 길을 아주 조용히 걷고 있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통화는 끊기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급하게 재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여유를 주지도 않았다. 그 애매한 속도는 사람의 판단력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다.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안내를 받는데 설마 문제가 생기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른다. 이곳은 늘 오가던 익숙한 장소였다. 통장 정리도 상담도 모든 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장소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의 은행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음에도 그녀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창구 앞에 서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이 일이 곧 끝날 거라고 되뇌었다.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창구에 앉아 직원과 마주했을 때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직원은 평소와 같은 절차를 설명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를 들었다. 통화 속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녀에게 하나씩 다음 단계를 알려주었다.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금액을 입력하고 어디로 이체하면 되는지. 그 설명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의심할 틈이 없었다. 사람은 설명이 자세할수록 더 신뢰하게 된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권위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이체 금액을 입력하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숫자가 너무 컸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평소 그녀가 한 번에 움직여 본 적 없는 규모였다. 하지만 통화 속 목소리는 말했다. 이것은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며 절차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그 말은 이체라는 행위를 이동이 아니라 보관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를 따랐다. 첫 번째 이체가 끝났을 때 그녀는 알림 문자를 확인했다.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통화 속 목소리는 잘하고 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람은 이미 한 번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틀렸다는 가능성을 외면하려 한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멈추기에는 이미 움직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체를 할 때쯤 그녀의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판단보다는 순서에 집중하고 있었고 불안은 곧 끝난다는 말에 눌려 있었다. 은행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은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신호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급하게 뛰어다니는 일이 있었다면 그녀는 멈췄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했다. 마지막 이체를 앞두고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통화 속 목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거의 끝났고 지금 멈추면 오히려 절차가 꼬일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조언을 따랐다. 화면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 숫자를 입력했다. 잠시 후 계좌 잔액은 0원이 되었다. 그 숫자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통화 속 목소리는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고 보호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쉬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다 끝났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린 듯 힘이 빠졌다. 이게 옳은 일이었다고 괜히 긴장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날씨는 맑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길을 걸었고 세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노후자금 3억 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다른 곳에 옮겨졌을 뿐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불을 켜는 동작까지 모두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생겨 있었다. 은행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남아 있었는데 집안의 정적은 그 안도감을 조금씩 잠식했다. 혼자 사는 집의 침묵은 때로는 휴식이지만 그날만큼은 불안을 키우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통화는 이미 끝난 뒤였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다. 잠시 후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다. 보호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확인 전화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전화를 다시 걸어보았다. 연결음이 짧게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가만히 멈췄다. 불안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나올 때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계좌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정말로 보호된 상태인지 확인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화면을 켜고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 과정은 익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좌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한동안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숫자는 단순했고 깔끔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0원. 그녀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다. 혹시 오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제야 숨이 막히는 느낌이 올라왔다. 가슴이 조여들고 귀가 멍해졌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낮에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임시조치라는 말, 안전계좌라는 말, 곧 끝난다는 말. 그 말들은 이제 의미를 잃고 대신 다른 생각들이 자리를 채웠다. 왜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지, 왜 직접 방문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생각은 뒤늦게 몰려왔고 하나같이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사람은 일이 끝난 뒤에야 질문을 시작한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몇 번이고 반복했다.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울음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멍한 상태가 먼저 찾아왔다. 믿기지 않는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의 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을 때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경찰서가 떠올랐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감정은 오히려 늦게 따라온다. 안내를 받아 경찰서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한 번 현실을 부정하고 한 번 체념한 뒤였다. 경찰서에서 들은 말들은 짧고 담담했다. 최근 이런 사건이 많다는 말, 수법이 비슷하다는 말, 회수가 쉽지 않다는 말. 그 말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결론을 확인해주는 문장이었다.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듣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밀려난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제자리를 잃은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그날 아침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섰다. 그제야 감정이 무너졌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눈물은 나왔지만 슬픔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더 컸다. 노후자금 3억 원은 숫자였지만 그것이 사라진 자리는 그녀의 삶 전체였다. 그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영원이 떠올랐고 귀에는 끊긴 전화의 신호음이 맴돌았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끝났고 동시에 완전히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눈을 떴다.
밤새 몇 번이나 같은 꿈을 꿨고 깨어날 때마다 휴대전화를 먼저 찾았다. 혹시 어제의 모든 일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그 기대는 늘 같은 숫자 앞에서 무너졌다. 계좌 잔액은 여전히 0원이었고 그 숫자는 어제보다 더 또렷해 보였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고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해결하려 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화를 건 순간 목소리가 흔들렸고 말을 잇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그녀에게는 가장 길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화를 내기보다 먼저 걱정했고 그녀는 그 반응이 더 아팠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 말로는 아무것도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후 여러 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경찰, 은행, 상담 창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설명할수록 이야기는 점점 짧아졌고 감정은 점점 빠져나갔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해졌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여전히 가슴이 조여왔다. 돈이 사라진 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느껴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포기해야 할지 하나씩 계산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게 되었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 그 전화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순간이었다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는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주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했다. 그 말에는 분노도 과장도 없었다. 그저 지나간 일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그녀의 생활은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줄여야 할 것들을 줄이고 새로 계산해야 할 것들을 계산했다. 이전과 같은 여유는 없었지만 하루를 버티는 법은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이야기를 숨긴 채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이야기를 남겼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누구나 같은 전화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후자금 3억 원은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까지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그녀는 말하고 싶어 한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요구,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압박이 동시에 온다면 그건 반드시 멈춰야 할 신호라고. 전화를 끊는 순간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 불안은 돈과 시간을 잃는 공포보다 훨씬 작다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용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같은 전화는 오늘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노후는 지켜질 수 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그녀가 이 이야기를 남긴 이유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압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다면 그 순간 전화를 끊는 용기가 가장 큰 안전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확인할 이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